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착한 여자 부쌤이 엄마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선영의 엄마도 나왔죠. 가선영의 엄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들어가 놨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자식들이 보는 데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둬서 죽였죠. 그렇게 보니까 엄마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가선영의 엄마나 김영란의 엄마나 둘이 비슷해 보이죠. 돈이 된다면 뭐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걸로 보이죠. 각자의 모녀, 그러니까 가선영과 엄마, 김영란과 또 엄마를 보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악한 엄마 밑에서 자란 두 딸은 왜 정반대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착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대하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소년원에 들어간 김영란이니까 사실 환경은 더 안 좋죠. 가선영과 김영란 둘 다 끔찍한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한 명은 괴물이 되고 한 명은 그런데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던지는 착하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하거든요. 드라마에는 두 명의 악한 엄마가 등장하죠. 둘 다 모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괴물입니다. 하지만 결이 다르죠. 가선영의 엄마는 권력형 욕망의 화신입니다.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가족도 권력의 도구일 뿐이죠. 사랑도 연민도 죄책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의 엄마는 결핍형 욕망의 화신이라고 봐야죠. 가선영의 엄마가 갖고도 더 가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김영란의 엄마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랑도 책임도 없는 채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만 여깁니다. 죄책감도 없죠. 그걸 행동으로 바꿀 마음도 없고 엄마라는 걸 스스로 포기합니다. 결국 두 엄마 모두 모성의 부재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사람은 모성의 부재나 또 부모의 잘못된 모습,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대칭이 흥미로워지죠. 가선영과 김영란은 똑같이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정반대잖아요. 가선영은 엄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딸 가선영이 본 세상은 약육강식이겠죠. 사랑은 이용이고 신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뭐 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더 잔인해져야 된다는 것, 그걸 본능적으로 체득한 걸로 보이죠. 엄마의 폭력을 내면화해서 피해자의 복제를 넘어서 자식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다른 가해자가, 잔인한 가해자가 돼서 가회장의 진짜 딸도 죽이게 되죠. 김영란은 엄마가 반면교사가 된 걸로 보이죠. 아빠의 학대가 끔찍했고 엄마의 행동이 너무 괴로워서인지 오히려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건 두려움에서 생겼을 수도 있죠. 특이하죠. 그렇게 보면 어긋나거나 일탈을 하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럽거든요. 오히려 가선영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한데 폭력과 학대, 무자비한 배신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배웠겠죠. 그런데 그 폭력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습된 폭력의 세계를 반복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절망 속에서도 비슷하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김영란이 착한 건 어떻게 보면 절망을 견디는 방식으로도 보이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숱한 상처에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품격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무척 상반됩니다. 같은 어둠의 조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화한 거죠. 가선영은 악을 선택한 생존, 김영란은 착함으로 버티는 생존, 그런 걸 대표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착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타고난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상처를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건 어리석음일까 용기일까? 가선영의 엄마는 폭력과 탐욕으로 살아왔고 가선영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죠.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은 거죠. 반면에 김영란은 같은 조건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년원까지 다녀왔었잖아요. 특별히 의롭거나 신념이 강한 사람인 것도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살면 사람이 부서진다는 걸 몸으로 아는 것 같죠. 그래서 나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걸로 보입니다. 착한 여자라고 하는 것, 그건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어떤 윤리나 전략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두 엄마의 행동은 모두 돈이고 생존이라고 하는 신념에서 비롯된 거죠. 돈은 생명을 지배하는 힘이고 사람의 가치는 돈의 액수로 결정된다는 믿음을 두 사람 다 갖고 있죠. 그 신념은 결국 딸들에게 서로 다른 형태로 전이가 된 겁니다. 가선용은 돈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걸 내면화했고, 김영란은 돈 때문에 인간이 파괴되는 걸 체득했죠. 그러면서 타락하지 않았고요. 착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은 착하게 사는 것에 관한 얘기죠. 돈이 지배하는 욕망과 규칙 속에서도 내 행동의 기준을 돈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에 두는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죠. 그래서 옥이나 빚을 지게 돼도 속상해서 몸부림을 하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빚을 갚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백혜지와 동민은 또 다른 부연 설명이죠. 백혜지는 돈 욕심이 없어 보이죠. 돈이 필요해서 김영란 가방에서 돈을 꺼내기는 해도 필요한 만큼이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거죠. 목숨을 던져서 김영란을 구해주거든요. 버려졌던 아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만한데 자기 상처보다 다른 사람을 감싸는 선택을 할 줄 알죠. 조건 없는 관계고 희생도 하잖아요. 백혜지도 착합니다. 착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거든요. 동민 역시 마찬가지죠. 엄마 없는 자리를 다 메워줍니다. 착하다는 게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총칭인 거죠.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실 다 상처가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도 자신에게 상처 준 세상에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착한 여자라고 붙인 거죠. 착하다는 게 인간이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김영란 같은 환경, 또 뭐 백혜지 같은 환경, 또 뭐 동민이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본능이고 의지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품격이다라고 하는 걸 착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에서 넣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착한 여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부세미가 착하긴 하지만요. 착한 여자라고 하는 제목을 굳이 앞에 달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